투표로 대파하겠다고요. 역사적 심판을 한 번은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읍소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가 지금 후보로 나선 이수정 후보 대파 때문에 지금 대통령 대파 발언 때문에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막 대파를 들고 쇼를 해요. 이게 무슨 대파질인지. 거기에다가요. 지금 전라북도 전주에 아마 출마했을 거예요. 정운천 후보. 어제 출정식 하는 날 아주 이상한 짓을 해요. 머리를 빡빡 깎고 함거에 올라타요. 함거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죄인들 태우는 수레예요. 그걸 왜 들어가죠? 한번 먼저 봅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커서 한 달밖에 안 된 그러한 이성윤 후보에게 50% 지지를 이상을 지지를 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전주 시민들이 중앙에 대한 그 분노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헤아리고 모든 것이 제가 여당 통로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도민들 시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그러한 의지의 편으로 결연한 의지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이 무엇이냐 지금 본인이 머리 깎고 스스로 함거에 타서 벌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사실 정운천 의원도 뭐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주된 책임 말하지만은 그분만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다 한 몸뚱이로 다 한 배를 타가지고 그동안 이 정권의 무도함과 이 정권의 잘못 가는 길에 일조를 한 거거든요. 아니 그동안 정권 취임한 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정운천 의원은 직을 걸고 뭘 했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옆에서 부스러기나 하나 뭐 떨어지나 관망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국민적 심판이 눈앞에 이르니까는 또 머리 깎고 비 오는 날 저 함거 타가지고 행진하거든요. 이거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국민 우롱죄를 더해가지고 더 큰 심판을 해야 저는 정신을 그래도 못 차릴 것 같고요. 그래도 못 차리더라도 전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저런 걸 생쇼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참 걱정되네요. 저게 마지막 남은 카드인 거예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저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머리 깎고 함거 타는 거. 네, 한쪽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범죄자들이 들끓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이게 14년도에 그때 한나라당이었었죠. 그때 새누리당 2012년이었으니까 새누리당이 써먹었던 수법이에요. 지방선거 앞두고 세월호 막 해가지고 세월호 그 탄핵 심판론이 막 나올 때 선거 막판에 가가지고 광화문에 이거 걸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했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험한 날 아니면 뭐 툭 하면은 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데 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원래. 저렇게 하고 막 눈물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꽝꽝 얼었던 마음이 좀 녹지 않을까?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수단을 저런 방식으로 쓸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예. 비례대표 선거운동 방송 연설에 출연을 해서 저희부터 달라지겠습니다.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정치 쇄신 약속을 드립니다. 그동안 희망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정치를 반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슷한 포맷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쓸 게 지금 뭐 공약이든 뭐든 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태도 변화, 뭐 사과에도 사실 크게 국민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읍소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SHR님 진짜 배꼽 잡네. 기괴 무쌍일세. 안명규님 뚜껑 열렸네. 그러는데 박혜리님 이제 안 속아요. 양분도님 이제는 다 안 통합니다. 내 속에 나 감옥 가라 제발. 그러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네. 막다른 골목에 이제 들어가면 조금 사람이 판단이 잘 안 되죠. 그렇죠. 몰리면요. 코너에 몰리면 합리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한 줌의 장점도 날아가 버린 거죠. 스마트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도 사실 지금은 그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고 정우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분들 지금 사실 사석에서 만나면요. 현장에 나가면 정말 죽을 맛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심이 싸늘하거든요. 차갑거든요. 눈길조차 잘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 심하다는 거고 지금 언론을 보더라도 아주 대표적인 양지 같은 경우도 뒤집혔다. 어쨌다. 추월했다.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 남은 거는 읍소밖에 없구나. 호소밖에 없구나. 자기들한테 잘못했다고 채찍질을 오히려 때려달라고 삭발을 하니까 한번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남았구나. 이 집권 여당한테. 대통령 정부 3년 차에 접어든 이 정부한테. 진짜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래도 보수 정당 출신이고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총선을 앞두고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법률적 심판, 정치적 심판을 넘어서서 이번에 역사적 심판까지 전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마음을 다잡는 것이 이제 역사적 심판 앞에서는 이건 동정도 아까운 겁니다. 동정도 해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도 보수가 잘못됐고 탄핵까지 당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기회주의 처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이거를 동정을 해가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전 이거 계속 도돌이표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마음은 아프지만 정말로 이번만큼은 동정을 걷어내고 아무리 저렇게 쇼하고 뭐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아주 애달프게 심파의 곡을 부른다 할지라도 전 동정 필요 없고 이번에는 정치적 심판을 넘어선 역사적 심판을 한 번은 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고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좀 비슷한 마음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너네들 반성했구나,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보았을까요? 저는 조금 이상해졌다고 봅니다. 이제 판단이 좀 안 되는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수정 후보의 대파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대파 얘기 나왔을 때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를 얘기하는 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뭐 바이든 날리면 2탄으로 몰고 갔는데요. 그 대파 영상 한 단 이걸 공부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진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재 농협에 하나로마트인가요? 거기에 딱 써 있어요. 단이라고. 한 단. 딱 써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한 뿌리니 뭐니 우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판단이 잘 안 되는구나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그랬는데 오히려 그걸 막 홍보를 해요. 대파를 들고 나와서 그걸 보면서 정상인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네, 오늘 제가 아주 대파 격파합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님 댁 대파. 요쪽 건 우리 어머니 댁 대파예요. 자, 요쪽에 한 달에는 7개 들었고요. 요쪽에 한 달에는 8뿌리 들었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한 개 2,500원씩 재래시장에서 두 단 사니까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15뿌리죠. 5,000원에 15뿌리. 한 뿌리에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숙제 하시고요. 오늘 저녁 시간 즐겁게 보내세요. 대파 끝! 신인기 변호사님, 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파 논란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사실은 국민들께서 지금 체감 물가나 실제 물가가 너무 높아서 지금 뭐 장 보러 가가지고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수정 후보 와가지고 저런 식의 뭐 대파를 격파한다 이러면서 뭐 숙제 끝 이런 식의 가벼운 발언들 하면서 대파 두 단을 들고 저렇게 서 있는 모습 보면요. 이거 국민들 약 올리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저런 인식을 가진 분이 공직 후보자로 나서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지 저는 너무 염치가 없고요. 정말 국민들께서는 저 대파를 회초리로 써가지고 좀 종아리를 거두면은 좀 때리고 싶다라는 심정으로 아마 이번에 그 수원으로 아마 출마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지역구에서는 저게 아마 회초리로 돌아올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네. 기본적으로 저 뭐 범죄 뭐 파일 프로파일 뭐 이렇게 심리 분석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수정 교수의 리즈 시절은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때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는 그냥 하락세예요. 특히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는 높이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격앙된 목소리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875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못 챙기니까 물가라도 제대로 알고 있나라고 했는데 아닌 것처럼 보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우성을 친 겁니다. 제대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느냐, 잘 시장을 챙기고 있느냐를 이런 식으로 봤습니까? 우리한테 숙제를 내준다고요? 8뿌리, 7뿌리. 그럼 본인이 한 뿌리에 875원이라면서요. 한 뿌리에 본인이 낸 숙제에 따라서 답 내보십시오. 300원이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대파를 격파한다고요? 국민들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표로 대파하겠다고요. 대파의 약자가 대통령 파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요. 이수정 후보가 김건희 문제 관련해 가지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피해자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당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번에도 대파 영상 얘기해놓고 이걸 또 농담 삼아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 얘기도 한번 좀 들려주십시오. 사실은 단위를 얘기하다 보니까 나누기 뭐 해서 얼마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예요. 아, 농담처럼. 그런데 어저께 제가 전통시장에 가가지고 네. 대파를 2,500원에 두 단을 사신 거구나. 두 단을 샀는데 예. 나누기 얼마일까요? 5,000원에 그러면 15개 배를 네. 샀으니까 네. 뭐 한 뿌리에 얼마일까요? 뭐 이런 퀴즈를 내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모두 사실은 농담 삼아 했던 일인데 네. 그거를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농담을 다큐로 받았다고 할까요? 온 정치인들이 네. 결국은 여당을 공격하는 이슈로 사용을 하는 이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예, 우리가 잘못했어. 저 대파값이 저는요 대파값 올라간 거 이건 뭐 야당과 언론의 공작이다라고 말하지 않은 거를 다행으로 여겨야 될 정도 같고요. 전 이수정 후보가 이걸 농담이라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민생이 생계고 하루하루를 살고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저분은 공직으로 나갈 자격이 없다라는 걸 지금 본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참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시는 게 더 본인에게도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수감 평론가님, 저 인식 체계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실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수정 교수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만큼 또 인지도가 높아질 만큼 범죄 심리학의 분야에 있어서는 뭐 국내에서는 뭐 권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교수였는데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지금 또 장윤성 기자가 시장에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 그건 불리한 주제니까 다른 얘기를 해야지. 그 대파 이야기를 계속 스스로 확대 재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감각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든 옹호는 해야 되겠고 그 공공한 처지를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좀 개인적인 경험을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묻지마 범죄 같은 게 흉악 범죄가 자꾸 생기니까 정부에서 막 장갑차 동원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뭐 경찰 예. 특공대까지 동원하고. 근데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여론이 좀 대체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수정 교수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못했던 범죄, 누적되어 있던 범죄 양상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이다. 어허. 이렇게 이전 정부 탓을 하는 거예요. 그때 들으면서 물론 그 전에 정치 뭐 경험이 좀 있잖아요. 국민의힘 정당에 가가지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객관적인 범죄 전문가로서의 얘기로 들리지 않아서 약간 좀 걱정되기도 하고 실망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후보 출마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자기의 전문 분야도 아닌 건데 전혀 다른 거, 국민의 정서와 관련돼 있는 건데 대파를 가지고 저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예전에 이 범죄 심리학에서 뭐 분석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정말 정확했던 건가? 이런 의심을 좀 개인적으로 갖게 만들었어요. 미국에 계시는 미국 널스 프리실라 님이요. 아무래도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도저히 저런 상태를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너무 진지하게 심각합니다. 그러셨는데 아이고 오죽하면 그런 마음 드시겠어요. 아까 지나가 버렸는데 제가 이분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이수정 후보 이름을 빗대 가지고 김건희도 피해자로 수정, 뭐 이것도 수정 자꾸 이렇게 수정한다고 그러셨는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수정 후보를 소개하면서 맞아요. 최근에 뭐 이분이 정치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분인데 당신들을 위해서 정치해주는 것처럼 또 표현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될 네, 사람. 여기서 이러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굉장히 치켜 올렸는데 어떻게 저런 대파 사건에 대해서 저런 인식 갖고 있는 사람을 또 치켜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역시 한동훈 위원장의 사람 보는 눈은 역시 매우 안 좋다. 인재 영입 이룰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참 심각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심각합니다. 예. 뭐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가짜라고 얘기할 때도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대파 논쟁을 보면서 이제 더 실망하는 사람이 많아졌을까봐 좀 걱정되네요. 예. 지금요 맨 처음부터 이번 총선 앞두고 전략을 세운 것 중에 지켜지고 있는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김건희 감추기. 김건희는 아직까지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뭐 오죽하면은 윤석열, 김건희는 끝까지 잠수 타라. 극우 보수 매체가 그런 칼럼까지 쓰겠습니까? 그거 빼놓고는요. 지금 이제 선거가 앞두면 좀 뭐 전략도 있고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빼고 유리한 건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앞에 두고 피의자를 대사로 만들어서 도피를 시키지 않나 또 뭐 민생을 전혀 모르는 875원 얘기를 하지 않나 참모라고 하는 수석은 회칼 테러 발언하면서 MBC 잘 들어 이렇게 하지를 않나 이건 뭐 도대체 사령탑이 완전히 빠개져 버린 거죠.